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라는 재앙, 문재인이라는 재앙,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제3편,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저자 무토 마사토시, 원래 제한국 일본 특명 정권 대사로서 한국을 잘 아시는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의 문재인이라는 재앙, 문재인 또유 사역, 이 타이틀로 책 마지막 편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편하고 2편을 통해서 문재인은 혼문호다. 한국인이 문재인을 버리는 것은 언제인가? 보수정당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팩트와 데이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정치를,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현대사를 배우자.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떠올리자. 여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7번째, 용일, 용한으로 충분하다. 용일, 일본을 이용하고 용한, 한국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8번째로, 마구잡이식 험한은 문재인을 돕는 것이다. 마구잡이식 험한은 문재인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9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상 제3편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7번째, 용일, 일본을 이용하고 용한, 한국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일본이라면 한국은 이제 감정적인 반의를 그만두고 보통의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반의를 계속한다면 무역, 외교, 안보 등 한일, 일한 두 나라 모두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크고 한국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농락당에 다 빨려버리고 만다. 설마 보통의 한국인이, 보통 한국 사람이 사실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속국이 되고 막대한 코스트가 필요로 하는 현 시점에서의 남북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를 위해 미국 그리고 입장도 이해관계도 가까운 일본과의 협력은 불가결한 것이다. 불가결한 것이다. 실례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 감정이 뒤엉켜 양보하다, 협력하다는 말이 현실적인 맛을 느낄 수 없는 지금, 오히려 나는 어떤 의미로 드라이하게 서로 이용한다는 감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일이란 말이 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일본을 이용할 수 있는 한 감정을 넣지 말고 냉정하게 손잡고 간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은 일본인에게 그다지 좋게 울리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용일하는 것으로 매우 훌륭하지 않는가? 그 대신에 일본도 한국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용안을 한다. 이러한 드라이한, 그러한 사이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를 객관화하고 자신도 객관시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역사 문제는 삶아도 구워도 먹지 못하지만 오름에 구애하여도 쓸모없는 노력이 되므로 사실을 심플하게 인정한 위에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국의 발전을 위한 것일 거다.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프랑스는 그러한 관계를 감정을 뒤로하고 결합하였기야말로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도 역사 문제에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한국 측은 사실보다도 한국사의 관점에 의한 옳음을 일본 측에 인정받으려는 사명을 띠고 있어 암초에 올려져 버리게 되었다. 그러한 것을 하는 것보다 서로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자. 서로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자는 측면이 알기 쉬울 것이다. 원래 모든 외교 관계는 이용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일본도 용한, 용미, 용중이고 트럼프야말로 그림으로 그린 듯한 용일, 용한, 용중, 용북인 것이다. 본래 이것이야말로 외교, 나라 간의 관계인 것이며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게 철저히 움직이는 것이 리얼리즘의 기점인 것이다. 트럼프에게 배우면 된다. 그는 특별한 두 나라 관계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경시하고 심플한 손익관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일한도 한일도 이 점을 많이 참고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보통의 두 나라 관계와 같은 것이다. 더 이상 일본도 한국도 서로가 특별한 나라 사이라는 것을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감정적인 대립을 이유로 현실적 이익을 잃어버릴 정도라면 합리성에 입각해서 비즈니스에서도 안보에서도 서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나라는 이웃나라이며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공유하며 경제 구조에 있어서도 해마다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가는 일한, 한일 양국에 있어서는 아직 서로에게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씨는 이러한 발상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꼭 용일이라는 생각에 공조하여 민주주의의 규칙에 따라 정권을 바꾸었으면 한다. 다음 마구잡이식 혐하는 문재인을 돕는 것. 마구잡이식 혐하는 문재인을 돕는 것. 일본인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비상식적인 존재로 그들에 대하여 일체 타협도 용서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과 소위 말하는 혐하는 다르다. 확실히 선을 그어야만 한다. 비판해야 할 것은 일반 한국인이 아니라 문재인 씨나 극도로 무책임한 혁신진영의 정치가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다. 맹목적인 혐하는 도리어 혁신진영의 함정이다. 보통의 한국인, 일반 한국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을 둔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일한 양국, 한일 양국을 이간시켜서 문재인 정권에게 소금을 보태주는 격이 된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일본에게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한국 국내에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정권이 하는 방법은 세계의 상식에 반한다. 일도 아르바이트도 없는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인가. 결국 경제를 제대로 회복시킨 아베 총리 쪽이 훌륭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러한 말을 대성통곡할 수 없는 것도 한국인인 것이다.
최근은 한국의 각 신문이 일본어판 기사를 많이 제공하게 되어 포털 사이트에서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국 기사를 접할 수 있고 혹은 우연히 눈에 띄는 경우도 많아졌다. 일본어판에는 일본 관련 뉴스가 많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는 가끔 머리말부터 다음과 같은 종류의 프레이즈가 있다. 일본은 귀찮은 이웃나라, 역사적 망상을 되풀이하는 일본, 점점 우경화하여 혐한을 부채질하는 일본, 우리의 재산을 수탈하고 정기를 빼앗는 일본. 이러한 언쟁에 사실은 하나하나 반응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미디어나 지식인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 배울 점이 있다. 일본이 하는 말이 맞고 한국이 틀리는 것도 있다. 라고는 쓰기 어렵다. 그래도 그러한 내용을 독자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도입 부분에 앞에서 말한 먹이가 필요한 것이다. 아직까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인도 적지는 않지만 언론이 진실된 견해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독자의 감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비판받을 구실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변명이라고 할까? 일정한 수식과 같은 표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여 반일 기사다. 이런 기사는 읽을 마음이 없다고 받아들인다면 실로 혁신 정권, 좌파 미디어를 돕게 되는 것이 된다. 한국 미디어가 발신하는 말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뒷면, 속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 본체의 생각으로 컬럼을 쓰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일부러 누군가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쓰는 것도 그들의 기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등을 지게 된다. 그래서 최근 도쿄에 가서 놀랐다. 옛날에는 호의적이었던 사람까지 한국에 등을 지기 시작했다. 그 중 한 사람은 한국은 이대로 좋겠는가 라고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라는 식의 라는 식으로 둘러서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일한관계를 호전시키고 싶다는 한국인도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9번이었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인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당신들이 원했던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원했던 대한민국입니까? 탄핵의 발의와 파면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일단 민주주의에 의해 처리된 수습이었다. 당연히 거기에는 유권자의 선택이 움직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이제 슬슬 눈앞에 출현한 현실에 대하여 냉정히 마주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적지 않은 한국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다. 생각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한국의 긴 역사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5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게 우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전하고 싶은 5가지 교훈. 첫 번째, 이념이나 정의만을 부르짖는 정치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념이나 정의만을 부르짖는 정치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무의, 무책. 문정권의 무의, 위한 것도 없고 책략도 없다. 무책. 그러한 정권. 두 번째, 자신만을 위하는 정치가는 신용해서는 안 된다. 자신만을 위하는 정치가는 신용해서는 안 된다. 국익 무시하는 정책. 국익을 무시하는 정책. 국익 무시. 세 번째, 변명만 하는 무능한 정치가를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된다. 변명만을 하는 무능한 정치가를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된다. 변명, 이의밖에. 네 번째, 두 갈래 혓바닥을 가진 정치가는 신용해서는 안 된다. 내로남불이죠. 두 갈래 혓바닥을 가진 정치가는 신용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행동이 틀리는. 다섯 번째,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대통령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대통령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 현실 무시. 현실 무시. 이것은 보수나 혁신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가의 자질, 수준으로서의 문제인 것이다. 이 중요한 원칙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의 괴로움과 쓰라림도 장래에는 약이 될지도 모른다. 두 번 다시 이러한 경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군사 정권을 지나 민주주의를 획득한 한국인은 문 정권을 선택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문 정권을 선택한 책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생겨난 정부임에 틀림없다. 고 대통령은 큰소리 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의 결과 태어난 정권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결과, 그러니까 일단 뽑혔다.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 태어난 정권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우리들의 유권자인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끌어내리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현재의 문재인은 그리고 혁신 정권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검증 프로세스를 우리들이야말로 민주주의다 고 말하면서 반대로 파괴하고 있다. 현재. 그것은 결국 조선시대의 권력투쟁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방자한 재벌 일족 그리고 권리를 탐내는 노조들도 다를 바 없다. 유권자는 제대로 사정을 알지 못한 채로 일찍이 자신들이 투쟁하여 차지한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정권을 지지하고 말았다. 유권자들은 제대로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로 일찍이 자신들이 투쟁하여 차지한, 우리들이 투쟁해서 차지한 그러한 민주주의를, 그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정권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 지지해버렸다. 그 구조를 검증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 구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 구조를 검증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면 아직 간신히 늦지 않을지도 모른다. 끌어내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인은 시시비비로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이웃나라인 한국의 앞날을 주시해 주었으면 한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어려운 한일 관계이지만, 이란 관계이지만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초였다. 지금의 이 현실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초였다. 그렇게 떠올리게 될 날이 올 것을 기도할 뿐이다. 2019년 7월 원래 주한 한국 특명 정권대사 무토 마사토시 이상으로 무토 마사토시 씨가 쓴 문재인이라는 제안, 문재인이라는 제안, 거기에서 무토 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제 6장이었나요? 마지막 장인데 한국인도 일본인도 문재인에게 노를 해야 한다. 한국인은 물론이죠. 근데 일본인도 지금의 문재인하고는 아무런 타협도 협상도 하지 말고 반대를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국의 번역 출판이 되지 않는다 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1편, 2편, 3편으로 나누어서 무토 마사토시 씨가 문재인이라는 제안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췌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고 여러분 혹시 출판된다면, 그리고 혹시 일본 올 기회가 있어서 여행 올 기회가 있어서 오신다면은 책방에 있을 거니까 책방에 들러서 일본 책 서점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테니까 이 책을, 문재인이라고 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말인데요. 꼭 한번 사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기념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한 일본인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그래도 출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꼭 책을 한번 사서 기념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